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장 얘기를 참 또 소장님 나오시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소장님도 반도체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지만 하이닉스가 보셨겠구나. 하이닉스가 상한가 기록한 적이 전에 있다면서요? 뭐 그건 정말 어쩌다가지. 뭐 그때 사이즈하고 지금 사이즈하고 게임이 안 되는 다르죠.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때문에. 하여간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단기는 수급이 제일 우선한다. 네. 이걸 극명하게 보여줬고 결국은 이건 뭐 투자는 심리 싸움이다. 그걸 뭐 지난 금요일에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수급 쇼크가 완전히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7, 80% 해소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보세요? 주가 폭등의 뭐 이유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일주일 한 달 올라가야 될 주가를 하루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이건 과속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8%대 초반 하락인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과속에 따른 오늘 좀 뭐 쉬어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역시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네. 너무 오늘 낙폭이 좀 뭐 작진 않죠. 10% 가까이 떨어진 거니까.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또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주 상황까지 좀 보면서요.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게 다른다고 치고 이제 왜 이렇게 시장에 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좀 소장님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단초를 제외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의 실적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아마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마소야 원래 잘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마존이 그런 불안감을 이제 해소시켜줬다. 이제 그게 큰 이유일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이제 조금 더 뭐 불안했던 것에 대한 답은 이익이 나왔다는 것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투자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가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사실은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이제 시장은 뭐 반도체 회사들은 투자 더 늘리면 반도체도 많이 팔 거다 그러는 거지만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다시 걱정은 무슨 돈으로 이제 이 문제가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 규모라는 것이 이익 규모를 훨씬 더 넘어서는 맞습니다.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캐시플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시장은 그 사이에 그 수익 악화 플러스 설비 투자 축소에 대한 공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이제 해소를 했지만 해소됐다. 오히려 이제 다음 단계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먼 돈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이제 이슈가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은 그 이른바 그 빅테크들의 신용 위험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금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 아직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남아 있는데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뭐 최근 중에서 가장 높게 올라갔다가 이제 지난주에 그게 한 20bp 정도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안심한다. 뭐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게 완전히 해소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 회사별로 기천억 불씩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로 이제 미국 회사채 시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규모까지 지금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지금 뭐 6월달 실적 갖고서는 이제 안심을 했을지 모르지만 9월달에 갔을 때 정말 투자를 더 늘린다고 그러면 채권 발행이 훨씬 더 크고 그렇게 그렇겠죠. 되면 이제 CDS 프리미엄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뭐 신용위험은 이번은 그냥 맛배기였다. 그래서 3, 4분기 실적 발표하는 이제 10월에 이것에 대한 이제 냉정한 평가가 진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연준이 이제 뭔 얘기할지가 그렇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같이 맞물렸을 때는 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7%를 넘어간 상황인데 물론 빅테크들은 그 대형주들은 일단 주가는 괜찮았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국채금리가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대형 기술주들도 버티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회사채 발행을 빅테크들이 못하냐, 뭐 그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제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을 줘가지고 주가를 빠뜨리는 그런 효과가 사실은 더 무섭죠.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이제 10월 달 그러니까 한 분기 뒤죠. 또 이게 다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번 3분기도 그렇게 편안한 장은 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뭐 뒤에 뭐가 있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6월 달까지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7월 달 한 달 동안 뭐 하이닉스 반토막, 삼성전자도 거의 반토막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조정을 거쳤고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급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10% 떨어진 걸 봤을 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게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은 없는데 주가는 굉장히 조정을 받았고 그럼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좀 전체적인 우려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봐도 될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자체에 대한 이제 수급이나 업황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장은 이제 뭐 실적하고는 완전히 이혼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네. 부분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툭 튀어나온 것 하나가 이게 CXMT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에. 사실은 뭐 반도체 시황에서 중국의 CXMT를 고려 변수로 넣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번에 IPO 계기로 네. 이거 시장 점유율이 8%나 되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충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14조 정도를 펀딩해서 다 이제 메모리 쪽에 그 설비 투자, 기술 개발 뭐 여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메모리 수급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네.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CXMT가 중국 안에서 놓고 보면 뭐 수요를 전혀 커버할 수 없을 정도. 우리도 지금 뭐 공급이 못 따라가지만 그러니까요. CXMT는 사실은 더 심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려일 수는 있지만 CXMT가 쇼업을 하려고 이제 가끔 자기네 실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럴 네. 때마다 우리로서는 이제 가슴이 덜컹덜컹하는 이제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미국이 허락을 안 할 거는 같은데 애플이 만약에 CXMT에 이제 메모리를 써가지고 네. 이걸 하게 됐다. 그래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이걸 덜컥 이제 허용해 준다 트럼프가 워낙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수급에 영향은 주진 않아요. 근데 지금 CXMT가 애플이 달라고 했을 때 줄 물량이 있냐? 그렇죠. 자기네 것도 바꾸다 현실적으로는 가니까. 없지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이 하나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한테 우리가 납품했다는 트렌드 그렇죠. 코드를 하나 레퍼런스를 받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줄 서봤자 애플이 한참 뒤에 이제 물건 받기 때문에 네. 이 CXMT라는 카드를 우리 이제 물량이나 가격 협상의 어떤 이제 지렛대로. 수단으로 네, 네. 그렇게 쓸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제 조금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는 남은 것은 CXMT 발 이제 변수.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의 반도체를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만 보고 미국의 빅테크만 봤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더 추가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XS가 뭐 수율이 낮고 뭐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가 다 있지만 결국은 계속 신경을 쓰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수율이 낮다는 게 이게 지금 무기예요. 네. 그래서 왜 이제 애플이 CXMT를 집적거리냐 그러면 이게 지금은 수율이 우리 절반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6개월, 1년 사이에 수율이 2배로 올라가면 생산 캐파는 똑같더라도 우리는 더 나올 게 없는데 거기는 물량이 더 비슷하면서 나온다.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변수입니다. 오히려. 예. 지금 반도체와 관련돼서 중국 얘기까지 CXMT까지. 왜냐하면 CXMT가 사실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어떤 굉장히 요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시장 조금 넓혀서 오늘 소장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반도체 얘기 이제 이 정도 해서 빅테크 얘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들었고 시장 좀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 쪽에서 외국인 얘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7.2조로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을 한 거에 의미 부여를 할 만합니까? 뭐 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판거 150조 팔았는데 거기서 7조를 살짝 담궜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장기 투자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폭락의 역대 최저의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거기서 단기 트레이딩, 이제 저점 매수 뭐 이런 정도로 저점 봐야 될 매수.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이 정말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면 뭐 첫 번째 환율, 두 번째 업황, 세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변수 이 세 가지가 네. 외국인들한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나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매크로 변수를 더 많이 보죠. 그렇죠. 근데 그 세 그렇죠. 가지에서 불확실성이 뭐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다면 다시 전체적인 바이로 돌아선다기보다는 오히려 안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우리한테는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뭐 전체적인 외국인의 오버웨이트 수준은 뭐 예측치마다 다르지만 뭐 많게는 90%, 작게는 한 75% 정도 해소가 됐다. 그래서 네, 아직도 한 10에서 한 25% 정도 추가적인 매도의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뭐 MSCI의 인덱스 조정이 이제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까지는 여전히 외국인의 그 매수는 우리가 원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산이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조금 더 키우는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외국인이 사실은 지금 개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그 빈자리를 좀 채워서 뭐 상반기 때 개인이 끌어올린 시장만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6,000대까지 내려온 시장은 지금 6,278, 6,300 정도 됩니다만 정고점 비스름하게 한 8, 9천까지는 끌어올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글쎄요, 그건 이제 우리의 네. 희망사항이고 네. 근데 지금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 지수가 우리 6천으로 내려왔더라도 이 사람들 언제부터 주식을 산 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 지분이 뭐 47%, 50%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산 가격을 보면 7만 원, 8만 원대부터 그런 샀단 거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지수가 뭐 저렇게 떨어졌고 고점에서 50%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몇백 퍼센트 수익이 그렇죠. 났기 수익이 난 때문에 상태죠. 네. 그 오버웨이트 상태에서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은 주가가 휙 더 빠지든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업황에서 서프라이즈가 있든지 둘 중에 네. 하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적어도 뭐 3, 4분기 이제 MSCI의 EM의 전체적인 리밸런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은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국인이 지금 추세적으로 뭐 몇 조씩 이렇게 사들이기에는 걔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히 지금 매력적인 모멘텀이 좀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좀 환율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변수 중에 하나로 미국과 일본이 좀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 엔화 강세 쪽에 좀 계속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오늘도 좀 베센트가 또 얘기를 했고 환율이 지금 1,432원이거든요. 환율이 그러면은 더 예를 들어 원화가 더 강세로 좀 돌아서 좀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따른 유입 효과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크지 않을까요? 근데 하루에 30%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서 환율 1, 2% 그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의 상황을 보면 남해하면 이건 정말 불륜이고 내가면 로맨스라고 네. 그 명확관한 환율 개입이죠. 네. 환율 조작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하고 미국이 하는 것은 시장 안정이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하는 환율 조작이다. 네. 이건 뭐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네. 그 다른 얘기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는 거죠. 이제 네, 그런 네, 거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일본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냐. 이제 그걸 반증한다고 봐야 되고 뭐 환율을 미중이 정말로 미국이 안정시키려고 저런 짓 하는 거냐. 그것보다는 이제 선거 앞두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이유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쇼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인가요? 일본의 재무성 관계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재무성 장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참 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어떤 건지 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바닥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서 되게 높은데요. 이게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또 좀 앞서가는 겁니까? 수급 바닥은 확인됐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로 봐서는 주가 바닥이냐 하는 것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IMF 때도 그랬고 이제 네. 금융위기 때도 뭐 한 20%, 23% 정도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바닥이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뭐 훨씬 더 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뭐 정말로 IMF나 무슨 이제 금융위기보다도 반도체가 우리한테 지금 더 큰 태풍이 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로 봐서는 이게 올라가면 외국인이 팔아야 되고
이게 떨어지면 이제 국내 레버리지나 신용이 걸린 분들의 물량이 나와야 되는 그 예. 트랩에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수급이 뭐 지금 70~80% 해소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뭐 7월 말일에 나온 그런 V자 반등은 우리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기대는 사실은 과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찬바람 불면 항상 주가 올라가는데 그럴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계단식 회복. 그래서 하여간 뭐 이게 수급이 제일 나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나 반등 쪽은 우리로 봐서는 조금 이제 기대보다는 좀 많이 낮춰잡고 이게 세이프티 베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7월 지나고 나서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8, 9월 달에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변수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관련돼 있는 게 많아요. CXMT가 거기 관련돼 있고 또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그렇죠. 관한 얘기가 나와버리면 예. 이제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3, 4분기에서는 이제 중국 변수로 그래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변수. 예. 이제 이번에는 정말 미중 정상회담을 좀 한번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변수 하나 정도 혹시 소장님이 좀 주목하시는 게 있으면 짧게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어차피 지금 잭슨홀 미팅이 가장 이제 핫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할래 하는 건데 제발 그 반도체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제 굉장히 키나게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반도체로 가는데 그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참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성장률도 엄청나게 나오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또 리스크가 되는 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코스피 6,300선 다시 회복하고요. 코스닥이 지금 근 2%까지 지금 상승폭을 확 키우네요. 보니까 로봇주들이 굉장히 셉니다. 네, 전병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